7시 뉴스에서 준비한 신년 대담 이어갑니다. 오늘은 이종우 서귀포시장과 올해 서귀포시의 주요 사업 또 지역 현안에 대해 직접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사흘 뒤면 이제 설 명절인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또 우리 제주도민들께 또 서귀포 시민들께 새해 인사 좀 전해주시죠.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서귀포시장 이종우입니다. 이제 곧 설 명절 연휴가 시작됩니다. 가족 친지들과 만나 덕담도 나누시고 세배도 나누면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취임하신 지 이제 5개월 정도가 지났습니다. 네. 서귀포시 수장으로서 어떤 시간 보내셨습니까? 지난 한 해는 추석 하루를 빼놓고는 단 하루도 쉰 날이 없습니다. 정말 동분서주했던 날인데요. 특히 코로나19가 좀 완화되면서 각종 행사도 늘어나고 또 어떤 시민들이 어떤 민원 요구도 빗발치고 해서 분주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하여튼 올해도 이제 새해가 바뀌었는데 어떤 새로운 각오로 늘 서귀포시정은 시민 곁에 있겠다는 각오로 부지런히 뛰겠습니다. 네. 신년사를 보면 올해 서귀포시의 경제와 민생 안정에 집중하겠다라고 하셨거든요. 네.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어쨌든 저희들 원래 예산이 한 1,200여 원입니다. 하여튼 여기서 무엇보다도 어떤 민생 안정과 어떤 시민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 집행을 착실히 해나가겠다는 말씀드리면서 특히 우리 서귀포시 근간을 누리는 1차 산업 예산에 전년보다 대폭 예산이 한 거의 배 이상 늘어난 이제 2,800여 원이 투입이 되고 그 외에 우리 또 서귀포의 어떤 강점을 지니고 있는 이런 문화, 관광, 스포츠 이런 쪽이 약 810억 원. 또 이외 어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어떤 보건복지 분야에도 한 3,700여 원. 이외에 친환경 분야라든지 시민 교통 안전이라든지 이런 분야에도 한 2,600여 원. 이렇게 대단히 예산들이 투자가 됩니다. 하여튼 올해 한 해에는 어떤 예산 집행을 좀 효율적으로 잘해서 특히 조기 발주를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효과가 미쳐서 지역 경제에 좀 도움이 되고 민생이 안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서귀포시 전체 예산이 1조 한 2,100억 원 정도가 그렇습니다. 되는 거죠. 시민들과 또 열린 마음으로 대화와 소통을 하겠다라고 강조를 하셨는데 좀 차별화된 소통 계획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하여튼 취임 때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세대 진영 이런 걸 가리지 않고 다양한 분들을 만나겠다고 했는데 다정다감 대화라고 해서 각 마을들을 방문하고 있고 또 기관단체라든지 이런 데는 예전과 같이 마찬가지로 방문하면서도 늘 또 시장실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항상 개방인가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늘 어떤 행사 현장이든 민원 현장이든 시민과 만나는 게 곧 시장실이라는 개념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저희들 직제 개편을 통해서 소통 지원실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소통을 더 강화하고 어떤 갈등을 관리하는 데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네. 신년사에서 또 1차 산업에 대한 지원도 강조를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하겠다라는 계획이시죠?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예산이 전년 대비 한 7% 정도 불었습니다. 그런데 이 농업 분야만큼은 거의 3배 가까운 거의 28% 가까이 불었다. 그만큼 이런 1차 산업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감귤 분야에는 이런 유통, 품종들을 통해 가지고 또 이제 소득을 높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에 또 밭작물 분야에서는 저희들 무라든지 마늘에 집중된 부분들을 타작목으로 분산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성산 지역의 비트라든지 유채용 유채라든지 아니면 또 대정한 덕책의 호라산 밀 등에서 좀 분산시켜서 다품종 소량 생산하면서 가격 안정을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외 또 이런 직거래를 확대하고 또 물류 시스템을 좀 혁신해서 3PL 제도를 활용해 가지고 또 농가들에게 물류비도 절감시키고 실질적인 농가 소득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노력을 하면서도 특히 무엇보다도 최근에 농자재 가격 인상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농가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년도 한 125억을 투입해 가지고 무기질 비료를 구입하는 데 지원을 해주고 있고 또 감귤 토양 피복에도 주기도 3년에서 2년으로 줄이고
예산도 전년도보다 거의 2.5배 이상 불어난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특히 방풍수 제거 같은 경우엔 전년 대비 약 한 10배 정도 불어난 17억 원을 투자해서 이런 품종 향상도 시키지만 이런 경관 저해도 막고 또 이런 건강을 위해서 알레르기에 대한 것도 대비 하여튼 삼중이 효과가 있다고 해서 도에서도 관심 가져주고 해서 내년에 올해는 대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보면은 그 일손 부족 문제가 또 심각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네. 이 부분도 좀 해소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취임하면서부터 의욕적으로 그 공공 계절형 근로자 도입을 하자고 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참 정부에서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서 아쉬움이 많습니다만 금년도 이제 위미농협과 협업을 해서 1차적으로 50명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이거 50명이 아니라 500명 정도라도 하고 싶은데 이거 제 욕심대로 안 돼서 아쉬움이 있는데 이걸 잘 시범적으로 잘 안정적으로 관리하면 앞으로 더 많은 인원을 배정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야 실질적인 어떤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농촌 일석 부족에 대비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국토부가 또 제주 제2공항을 재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첨예한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는데 서귀포시 수장으로서 또 어떻게 이 갈등을 해소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어쨌든 이번 국토부가 제주도와 어떤 사전 충분한 협의 없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와서 그 제2공항에 대해서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그에 침묵을 하는 다수의 분들을 수시로 만나 뵙고 있는데 하여튼 공통된 의견은 너무 피로감이 누적돼 있다. 어쨌든 가부 간의 결정이 빨리 내려져야 된다는 의견이 없고요. 또한 또 그 서귀포 시장으로서 제2공항을 결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걸 주민들이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중재자로서 시민들의 의견을 잘 전달하고 어떤 공항 여부가 어떤 최종 결정이 되었을 때 갈등 관리를 잘하는 게 저희 역할이라고 봐서 지금과 같이 변함없이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갈등 중재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론이 나오게 되면 그걸 시민들에게 잘 전달을 하고 그 가운데서 중재 역할을 좀 톡톡하겠다라는 그게 말씀이시죠. 시장으로서의 최대한이 할 수 있는 길이라고 봐집니다. 예래 휴양림 주거단지 사업도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이 문제 해결에 좀 더 적극적으로 의지를 보이시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사실 그 예래형 휴양형 주거단지는 JDC 사업만이 아니라 저희 관내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저는 서귀포시의 일이라는 개념으로 작년에 그래서 그 지원 협의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차례 회의도 갖고 서로 긴밀한 정보를 나누고 있습니다. 특히 다행스럽게 최근에 그 JDC에서 어떤 토지주 협상안이 마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더 이러면 지원 협의체 역할도 커질 것이고 하여튼 저도 시장으로서 이 문제를 잘 풀어서 이게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그 지원 협의회 또 공동위원장도 맡고 계시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네, 그 역할이 참 클 것 같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하나의 뼈아픈 손가락이라고 할 수 있는 헬스케어 타운 사업.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가실 계획입니까? 이 문제도 중요한 부분인데요. 마침 다행스럽게도 그 작년에 뭐 디폴트니 뭐든 이거 녹지그룹이 채권단이 채권을 만기 연장도 해주고 또 JDC가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처하면서 일이 많이 풀리고 있습니다. 그 작년에 이제 안미원도 하나 개원을 했고 네. 특히 또 올해 3월에면은 어떤 국내 어떤 유수원 기업인 그 검진센터가 또 들어옵니다. 그 이외에도 어떤 헬스케어 타운이 좀 더 정상화가 되어서 서귀포 어떤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또 양질의 일자리도 창출해서 어떤 청년들도 유입할 수 있는 이런 좋은 기회로 만들려고 JDC와 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문화와 관련해서는 이중섭 미술관 확충과 K-팝 축제를 주요 사업으로 내세우셨는데 근데 이제 K-팝 축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많은 돈은 들어가지만 거기에 비해서 지역 문화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좀 적다. 행정의 역할은 지역 문화 자원을 발굴하고 키우는 게 더 크지 않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추진하는 K-팝 축제 10억은 결코 많은 돈이 아니고 쏟아붓는 돈이 아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서귀포는 문화도시입니다. 문화와 관광을 융복합해서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고자 하는 야심찬 어떤 도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 그 서귀포에서는 그 2000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약 거의 300억 원에 가까운 돈을 들여서
서귀포만이 특성을 살린 노지 문화로 대표되는 다양한 쪽에 이런 문화들을 발굴하고 투자하고 있고 또 그리고 금년 같은 경우도 저희들 문화 관련 예산이 한 320억 원이 넘습니다. 네. 다시 말씀드려서 지역 문화에 돌아갈 돈을 줄여서 K-팝을 하는 게 아니라 K-팝은 이외에 플러스로 서귀포가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는 또 10억만 드리는 게 아니라 민자도 유치해가지고 이 사업을 반드시 성공시키려고 사업의 규모를 키우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귀포의 대표 브랜드로 키워나갈 사업이다. 그러면서 서귀포시는 저희들 살림살이에 비해서 문화 발굴이라든지 투자 쪽에 결코 소홀히 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자신 있게 병행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흔히 또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불균형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시장님께서는 이 불균형의 이유, 원인을 어떻게 보고 계시고 이걸 어떻게 풀어가실 계획입니까? 저는 어쨌든 그 대도시에 집중이 되면서 특히 제주는 제주시에 집중이 되면서 여러 가지 불균형 문제가 야기되는 건 현실적인 사실입니다. 특히 이런 뭐 의료 분야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극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 서귀포 의료원의 병상수도 확충시키고 어떤 전체적인 시민 서비스 질을 높이는 데 노력하고 있고 이외에 또 저희 서귀포 지역에는 요양병원도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런 국립 그 요양병원이라든지 또 민자를 유치해서 요양병원도 더 늘리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면서 그 이번 기회에 또 한번 또 서귀포 시민들에게는 저는 그 너무 산남북 불균형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 1대1 기계적인 균형은 저는 의미가 없다고 봐집니다. 우리 서귀포만이 장점을 살리는 것을 살려나가는 것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교육 분야에서 보면 어쨌든 서귀포 지역이 대학이 없는 건 현실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그 초중고 분야에는 정말 전국에서 유일하게 우리 서귀포시만이 매년 약 20억 원에 가까운 부분을 그 초중고 학생들을 위해서 진로 교육 문제라든지 이런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 등에 집중 투자하고 있습니다. 유일합니다. 저희 서귀포시만. 그럼 오히려 제주시에 비해서 소외받는 게 아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특히 제가 강조하는 건강 분야에 중점을 둬서 학생들이 이런 육체 건강이라든지 정신 건강에 도움되는 쪽에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지원해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어쨌든 산남북 그 불균형 문제는 우리 지사님이 뭐 신성장 기업 20개를 육치 육성하게 상장기업을 하겠다는 이런 쪽에서도 좀 우리 서귀포시가 소외되지 않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많은 계획들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올해 하나하나 잘 실현해 나가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앞으로도 서귀포 시민들을 위해서 시정 잘 이끌어 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고맙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